한 2.6%포인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기 지역 민심 살펴봤고요. 터치 M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현정 기자가 설명했듯이 아직 접전지가 많습니다. 네, 접전지 개표 상황 지켜봤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를 돌고 돌아 차오차이 홍콩, 마파두부, 타이페이, 고추 잡채, 상하이, 통파유. 뉴욕. 우리 낙타님, 아까 안 들으셨어요? 아이고 좀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안 주무시면 어때? 새벽 2시까지인데, 그렇죠? 역사적인 그 승리의 그 시간에 있으시는 것도 좋잖아요.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나,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제군들에게,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민주주의의 그 자리를 되찾았다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도 필요해요. 그렇죠? 조금 몇 시간 좀 덜 자면 어때? 오늘 같은 날은. 새벽 2시 이전에는 1시 반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전국에 253군데의 지역구, 그렇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95% 이상은요,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조금,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몇 시간 좀 더, 2시에 창국TV 시사노쇼 방송 끝나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 창국TV, 저는 오늘 5시부터 방송했어요. 5시부터. 아까 직원은 도중에 퇴근시키고, 예. 대표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국TV 시사 정론쇼도 여러분과 역사의 순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5시부터 아까 방송을 했으니까 새벽 2시에 끝나잖아요. 9시간 방송. 그렇죠? 마라톤 방송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지금 현재, 창국TV 시사 정론쇼 오늘 역사적인 4월 10일 20대 총선의 그 날, 내일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잖아요. 그날 현재 지금 6시간 3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이요. 앞으로 3시간 이상 방송을 하게 되면은 9시간을 넘깁니다. 예. 요건 같은 경우는 9시간만 채우자고. 예. 조금 몇 시간 좀 덜 자도 되죠. 오늘 같은 날은. 그 승리의 현장에 말이죠. 내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도 창국TV 시사 정론 쇼와 같이 그 방송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느냐 하느냐, 또 그거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 고울님, 나이스님, 멋지십니다. 예, 멋지셔요. 자연스럽게 방송 꺼놓지 마시고, 그렇죠? 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아니면 야참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나는 자야 된다 무조건 하시는 분은 재방송 끄지 마시고 틀어놓으시고 충전기 잭에다가 꽂아 놓으시고 그러고 주무세요. 예. 자, 계속 개표방송 이어집니다. 인천 동구 비추홀 개표율 70.7%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 50.6%로 현재 1위. 네, 다음은 충남 보령 서천입니다. 역대 전적 1승 1패. 결과는요. 개표는 72%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당선 유력합니다. 52.9%. 맞수 재격돌 강원 원주 갑입니다. 역시 재보궐 이후 2년 만에 재대결인데요. 개표율 45.1%인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화 후보 52.6%로 현재 1위고요. 민주당 원창목 후보 47.4%로 현재 2위입니다. 여기는 총선 상황실입니다.
네, 앞서 재대결을 펼치는 후보들을 만나보셨는데 벌써 같은 상대랑 세 번째 승부를 겨루는 후보들도 꽤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을 붙는다는 건 이건 무슨 인연일까요? 승리가 너무나 간절할 것 같아요. 자, 낙동강 벨트 그리고 충청, 강원 주요 관심 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비수도권 8개 관심 지역의 개표 상황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어딜까요? 부산 남구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표 74.3% 진행이 됐고 현재 1위는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55.3%, 2위가 민주당 박재우 후보입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는 10.6%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지역 부산 사상입니다. 현재 개표 66.1%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52.9% 현재 1위, 민주당 배재정 후보 47.1% 현재 2위입니다. 득표율 차는 5.8%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자,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가 현재 1위고요. 자,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46.1% 현재 2위인데 개표 42.8% 진행이 됐고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 0.4%포인트입니다. 자, 관심 지역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남 김해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 48.1%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 51% 현재 1위, 민주당 민홍철 후보 49%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는 2%포인트 정도 나고 있네요. 자, 아까 최대 관심지라고 했는데 경남 양산을입니다. 개표 82.4%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51.9% 현재 1위고요.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8.1% 현재 2위입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는 3.8%포인트입니다.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와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세 번째 승부를 겨루는 곳입니다. 개표는 62.5% 진행이 됐고요. 현재 박수현 후보가 51% 1위를 달리고 있고 정진석 후보가 48.1% 2위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2.9%포인트 정도 득표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홍성 예산입니다. 개표 38.3%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 60.5%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양승주 후보와의 득표율 차는 21%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 원주 갑입니다. 개표 45.1%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박정환 후보 52.6% 현재 1위, 민주당 원창묵 후보 47.4% 현재 2위입니다. 득표율 차는 5.2%포인트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관심 지역 후보들의 개표 상황을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개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인데 네.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고 계실지 데이터만큼이나 저는 이분들의 해석이 진짜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총선 데스크 연결해서 개표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분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총선 데스크 나와주세요. 자, 전국 관심지 개표 상황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총선 데스크, 저는 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거 결과가 거의 드러나게 될 개표 방송 종료 시점까지 네 분의 패널과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출구조사하고 이제 좀 차이가 좀 보이는 영역들이 좀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보통 이제 사전 투표가 대체로 민주당에게 유리한데 그게 언제 공개되느냐 이거랑 또 운명동별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 같은데요. 그 중에 보면은 그래도 결국은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수렴하는 경우들도 나타나지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경기 이천이라든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하고 이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 오차 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좀 해석해야 될까 네 분의 의견을 먼저 한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공포스러운 상황은 현재는 아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이제 100석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의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밀리지 않고 있고 네. 그 강원도에서 4년 전에 비해서보다도 득세를 하고 있고 충청도는 지금 거의 시속 게임을 들쑥날쑥으로 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4년 전보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숫자가 국민의힘의 1위 지역이 96인데 예.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하면
110석을 훌쩍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이제 개표가 60%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던 사전 투표도 지역구별마다 상당 부분 지금 다 개표가 되고 있고. 예, 예. 자, 이제 사전 투표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우리 진순이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놀자고 보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순이 또 애완, 그렇죠? 진보의 순위, 우리 진순이 저쪽 봐봐. 자, 여러분 있죠? 지금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비례 의석 같은 경우도 사전 투표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개봉을 해서 그렇죠? 합산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소 차이가 있어요. 다소 차이가. 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출구조사 있죠? 자, 제가 MBC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델리민주의 우리 이재명 대표님 아까 보셨죠? 그 부분을 출구조사를 바로 6시 투표 마감되고 난 다음에 바로 출구조사 발표를 했잖아요. 거의 출구조사 발표는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 합쳐가지고 맥시멈 119석까지 갔잖아요. 자, 그거는 자력적으로 아니요, 저기 뭡니까? 그렇죠? 자, 저기 197석까지 갔어요. 3석 모자른 200석. 그렇죠, 여러분? 자,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확신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번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상한 대로 203석에서 미니멈 맥시멈 218석 반드시 달성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이죠, 여러분. 네. 지금도 이제 패널들도 지금 논평하는 과정에서 또 참국TV 시사 정론 쇼의 정론 논평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방송은 또 각 지역별로 현재 개표랑 나오면 또 바로 연결을 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셨죠? 진순이가 지금 아주 좀 난리가 아니에요. 저쪽을 좀 봐야 되는데 보이시죠? 예. 우리 진순이의 전용 방석, 핑크빛 방석 위에 올라있는 진순이와 같이 우리 진보의 순이, 장국TV 시사 정윤 씨의 살아있는 마스코트 같이 합니다. 우리 진순이도 열렬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민주주의의 찬란한 대한민국의 그 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진순이도 잠 많은 생후 지금 3개월, 이제 4개월 접어드는 진순이도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잊으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장국TV 시사정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2시까지 그렇죠? 방송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예상했던 대로 그나마도 지금 TK 지역하고 부울경 지역에 예상이 좀 많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출구 조사에도 나왔지만은 제가 좀 비관한 예로 강남 지역하고 송파을하고 송파병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했던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있지요. 출구조사 발표도 그렇고 지금 앞서가는 것도 국민의 짐. 네, 그렇습니다. 개인 방송을 떠나서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은 있지 않습니까? TK 지역하고 부울경 지역 그리고 강남구라고 일컫는 아까 우리 도리님도 말씀하셨죠. 본인이 청담동에 사시지만은 어설프게 부자인 척하는 군상들이 사는 곳이라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아니 그러니 뭐 지난 대선 때는 오리지널 간첩을 태용호라는 작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대도 없습니다. 이제 희망도 이제 그쪽은 그냥 저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국TV 시사정쇼 가족 동료님들, 그다음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3,897만의 현재 대한민국 5,182만의 인구 중에서 3,897만 한 7,000명 정도의 우리 절대다수의 깨시민들이 이 나라 찬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줘야 돼요. 더 이상.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뭐 보복이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행동에 대한 본인이 선택한 그 부분에 따른 결과를 줘야죠, 여러분. 언제까지고 제 솔직한 마음은 그냥 우리 국민 안 할래. 그냥 나 국민 하기 싫어. 그쪽 사람도 국민 하기 싫어.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비근한 예지만은 내일이 1919년 김인현 3.1 독립 만세 운동, 우리 태극기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달에 내년도 아니라 저 중국 상하이에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이요. 4월 11일이요. 1919년 4월 11일의 그날이요, 여러분. 뭔가 감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정통성 있는 정부는요, 1919년 4월 10일에 저 중국의 땅 상하이에서 상점벽해라고 하는 상하이에서요, 상해에서 태동된 몇 년입니까? 80년, 90, 104년, 105주년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요. 오늘 거룩한, 존엄한, 역사적인 사필규정의 그 우리 75분에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의 승리를 기분 좋게 결과를 보시고 내일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정통성 있는 설립 기념일에 또 한 번 자축을 하자고요, 여러분. 그렇죠? 자, 지금 MBC에서 지금 우리 유시민 작가님하고 저 국민의 집 쪽에 저기 보수 수구 쪽에 하고 있는데 결과 자체도 그냥 요번 선거는 아까 보시죠, 요번 선거는 참 희한한 선거래. 저 패널 이름 저거 모르겠는데 저거.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언론개혁과 통해가지고요, 저런 작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방송이나 이런데 진짜 얼굴 보이게 보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안 보일 거예요. 아유, 참.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서울이 현재 여러분 개표 55%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갑 우리 김동아 후보님, 양천갑 양천을, 강서갑 강서울, 자, 민주당의 우리 후보자님들 다 앞서고 있습니다. 강서평 우리 민주당의 한정혜 후보님 확실시 됐습니다. 60.3%예요. 영등포갑 최연일 후보님 민주당 54.5% 확실입니다. 그렇죠? 관악갑이요, 박민규 우리 민주당 후보님 60.8% 유력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강남이죠. 강남 갑을 평 송파갑이요. 예. 아이고, 저 배현진도 자작극 저 배현진도
송파을에서 확실입니다. 예. 송파을, 수원갑, 수원을, 수원평. 수원갑 우리 김승원 후보자님 확실입니다. 성남 수정의 우리 김태년 57.5% 확실입니다. 자, 약진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진순이가요, 기뻐서, 예. 막 그냥 핥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광명갑이요. 우리 이모경 후보자 50.5% 유력입니다. 평택을 확실입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님이요. 경기 안산 갑을병 고양 갑 민주당 후보님 거의 유력입니다. 고양을 유력입니다. 한준호 후보님이죠. 자, 아이고 이거는 좀 저기 했는데 하나 별로 싫어하는데 구리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실입니다. 구리 탈환 수성했습니다, 여러분. 야, 이제 제가 말한 대로 결과 드러나죠, 여러분? 자, 한안갑이 우리 추다르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유력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먼저 개표 자체를 그렇죠? 사전 투표 개표용지를 투표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아, 우리 진순이도 생후 4개월 된 진순이도 지금 역사진 순간을 같이 하려고 잠 많은 진순이가 물론 아까 저기 5시 방송할 때 있잖아요. 6시 반 7시까지 잤어요. 자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또 자는데 확실합니다. 우리 진순이도 이렇게 생기발랄하게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무슨 터프니 뭐 진순이가 카메라를 봐야지 지금. 카메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창국TV 시다돈 수가 앵커 저 보면 되지 무슨 카메라를 봐야지 무슨. 생후 4개월. 아, 이렇게 똑똑한 진순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 아유 저 울산은 울산은 국민의힘 당선이네요. 경남 역시나 다 국민의힘이 당선입니다. 경남 이거 소개 안 해줄래요? 경남 역시나 빨간 걸로 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빨간 걸로 도배를 했습니다. 자, 아직도 저 꼴통 저 패널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시민 작가님하고 실질적으로 나오면은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60 구석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석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자, 전라남도 당선됐습니다. 우리 김원희 의원님, 주철현 후보님, 전남도 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담양한평 영광 장성 민주당 이계 후보님 당선됐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에 민주당 서삼석 후보님 69%로 당선됐습니다. 전북이요 역시 민주당입니다. 우리 진정한 검사 우리 이성윤 후보자님 당선. 전북 역시 민주당 일색입니다. 자, 이제 확실한 부분 거의 지금 경합 지역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합적인 부분에서 관람 포인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과반 이거는 생각하죠. 과반은 진작 넘어가지요. 그렇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의 반드시 됩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자, 중남갑에 역시나 서영교 최고위원 당선 확실입니다. 강서갑도 탈환했습니다. 당선 확실이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등포갑의 최연일 민주당 후보자님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어쩌면 결과가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기대하시자고요. 당선 확실 우리 민주당의 그렇죠? 우리 이수진 후보자님 당선 확실입니다. 성남중원 역시 당선 확실입니다. 용인을의 우리 손명수 후보자님 당선 확실입니다. 용인을이요. 자, 인천 동구 뮤추얼 갑의 우리 허종식 후보자님 당선 확실입니다. 당선 확실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광역시 우리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부울경 지역에서 있잖아요. 울산하고 경남 정도를 좀 기대를 좀 경남은 좀 아직 좀 기대치가 있는데 부울 지역을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부산 울산 지역 있잖아요. 빨간색 일색입니다, 여러분. 보령 서천은 역시나 예 빨간 당이 확실입니다. 충남 아산을 우리 강훈식 민주당 후보자님 당선 확실입니다, 여러분. 충북이요. 증평 진천 음성 당선 확실 우리 민주당 후보자님입니다. 우리 진정한 양반의 고장 우리 충북 진천 증평 감사합니다. 대구는 말씀 안 드릴게요. 대구는 뭐 역시나가 다 빨간 당입니다. 박근혜의 딸랑이 유영아 대구 달서 갑에서요 당선 확실이네요. 예. 경북하고 대구하고 울산 쪽 얘기 안 할래요. 예. 역시 일만의 기대치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민주화의 성지 전라도 광주 지역 감사합니다. 민주당 확실합니다. 제주 지역 제주 갑을 감사합니다. 제주 아일랜드 국민 여러분 민주당 선택해 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민주화의 성지 전라도 광주 지역 감사합니다. 민주당 확실합니다. 제주 감사합니다. 제주 아일랜드 국민 여러분 민주당 아직 저기 여러분 아시죠?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예. 저런 논설위원이란 자체가 저렇게 편협된 이 생각을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시죠?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여러분 지금 경남 창원 진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경남은 그래도 믿음을 좀 배신 않는 경남 우리 국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볼게요. 충북 충주 지금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우 민주당 후보자님이 조금 앞서고 있어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대문과 우리 김동아 후보자님 초접전 양상입니다. 국민의 짐하고요. 도봉가와 우리 안규령 앵커 출신의 YTN 앵커 출신 안규령 후보자 이기고 있는데 초접진입니다. 경기 고양 병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민주당 이기현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초접전입니다. 여러분 충북, 청주, 청원에 힘을 좀 주십시오. 초접전이지만 민주당 우리 후보자님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아, 경기 용인정으로 우리 이현주 의원이요. 지금 앞서고 있네요. 초접전이지만. 예, 이현주. 에이, 잘하겠지 뭐. 아, 잘하리라면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해야지 이제. 여러분 경남 김해갑도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자님이 조금 2위로 뒤처지고 있지만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부탁드립니다. 초접전입니다. 아, 인천 동구 미추홀 을 있잖아요. 우리 남영희 후보자 힘을 좀 내주시죠. 인천 동구 미추홀 올바른 선택하셨겠죠? 예. 디지펠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안철수. 아유, 안철수가 지금 접전이지만 앞서고 있어요. 경기 분당을. 현재까지의 정당별 의석이요. 더불어민주당과 연합 169석, 국민과 미래 115석. 현재까지요. 반드시 200석 돌파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진선이도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연합 169석, 국민과 미래 115석. 현재까지요. 계속이요. 반드시 200석 돌파리라 확신합니다. 자, 아유, 저거 그 손에 땀 나는 거 보이세요?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땀을 쥐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39.8% 서울 동작을요. 힘을 주십시오. 나경원이가 많이 앞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삼영 민주당 후보자님한테 동작을의 주민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 봅니다, 여러분. 손에 땀 나는 거 보이세요?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자, 지금 초반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1시 새벽 12시 후반이나 1시를 넘어설 즈음에 거의 당락이 기준됩니다. 지금 11시 35분밖에 안 됐거든요. 밖에 안 됐습니다. 자, 힘을 주십시오. 경남 양산을 우리 김두관 후보자님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자, 개표 방송 보십시오. 민주당 이현주 후보가 49.7%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 접전지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개표율 87% 정도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1.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충남 천안 갑입니다. 개표율 55.2%,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현재 1위입니다.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접전지입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 2.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막상막하의 대결 경남 김해 갑입니다. 개표는 48.5%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박성우 후보가 51.1%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 접전지 어딜까요? 대전 중구입니다. 개표율 72.2%인 가운데 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 지역 인천 동구 미추홀 을입니다. 개표는 90%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현재 1위입니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이곳 인천 연수을입니다. 개표 4분의 3 정도 진행됐고요. 민주당 정일영 후보 2.8%포인트 차로 앞서 나갑니다. 다음 접전 지역 충북 충주입니다. 개표는 48.9%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24표 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초접전 지역입니다. 경기 광주을입니다. 개표 절반 지났고요. 민주당 안태준 후보가 26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초접전 지역 경기 하남을입니다. 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44표 차로 현재 1위입니다. 이곳은 초박빙입니다. 부산 사하 갑인데요. 민주당 최인호 후보 138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언제 순위가 바뀔지 모릅니다. 경기 수원 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50.1%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 초접전 지역 서울 도봉갑입니다. 개표율 69%인 가운데 민주당 안기령 후보가 203표 차로 앞섭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 울산 동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89%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240여 표 차로 앞섭니다. 45.6%. 초박빙 지역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산 북구을 개표율 32.2%인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122표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경기 화성을입니다. 개표는 26.4% 진행됐고요.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132표 차로 앞섭니다. 41.8%. 다음 초접전 지역 바로 서울 동작갑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362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막상막하의 대결 충남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개표는 53.4%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가 49.1%로 현재 1위입니다. 끝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지역 경북 경산입니다. 개표 절반 지났고요. 무소속의 최경원 후보 313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강원 원주을입니다. 개표는 58.3% 진행됐고요. 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320여 표 차로 앞섭니다. 50.3%. 처음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입니다. 경남 창원 진해입니다. 개표율 66.8%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가 413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다음 접전지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개표율 59.7%, 국민의힘 김은희 후보가 50.3%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박빙 지역만 모았습니다. 이번엔 경기 고양정입니다. 개표율 약 58%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0.8%포인트 차로 현재 1위입니다.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접전 지역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개표율 69%, 민주당 김동아 후보가 47.5%로 현재 1위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수원 화성의 멋진 야경 보고 오셨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 이게 차이가 줄어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달려보시죠. 광고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집 공기청정기 하루 종일 돌려봤자 환기는 못하니까 오래된 공기만 돌고 돌고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 이게 차이가 줄어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달려보시죠. 광고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집 공기청정기 하루 종일 돌려봤자 환기는 못하니까 오래된 공기만 돌고 돌고
강태웅. 네. 마이크 좀 올려주시죠. 네, 마이크 좀 나아졌네. 네,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요 앞에 카메라 좀 낮춰주세요. 저 뒤에 분들이 안 보여요. 카메라 좀 낮춰주십시오. 네,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동영상도 좀 낮춰주시고 우리 사진 우리 기자님들도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앞에 좀 앉아주십시오. 저 뒤에 카메라. 네. 조금만 낮춰주세요. 뒤에 안 보여요. 자, 앞에도. 그리고 카메라가 맞아 그러면 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뒤에 분들이 제가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을 제가 배워야 이제 말이 되는데 사람을 하면 말이 안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 고민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제가 하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파서 초기와는 달리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최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영상 고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강태웅. 민주당 강태웅. 여러분, 내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이름으로 승리할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고 그들의 그 성과, 이 민생 실패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준비 되셨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그 주어진 권력과 예산으로 우선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느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호주의 도주대사를 파견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외교 실패, 권력 남용,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거나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잠시 권력을 위임받아 충직하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리인 일꾼들이 주인을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심지어 주인을 억압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으면 주인된 입장에서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바로 주권자들입니다. 주권자 의지에 반하는, 주권자 이익에 반하는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는 충직하게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민을 섬기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바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내일이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너희들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 일꾼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고 5대 무역 흑자 국가였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였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경제 영토를 끊임없이 넓혀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넘쳐나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할 망정,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못할 만큼 민생이면 민생,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그리고 안보, 자유민주주의까지 망가뜨리지 않은 게 없는 게 바로 이 정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행사한 고난의 양만큼 이제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은 그간 2년의 국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주인으로서 계속 권력을 맡길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받아들게 될 그 투표용지는 바로 옐로우 카드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국민 여러분,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채 양명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는 아마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부가 왜 국민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가다가 백수십 명이 죽었음에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혀 규명하지 못한,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백수십 명의 억울한 죄 없는 생명들이 쓰러져간 그 참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최소한 지금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진상규명과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하게 능욕한 행위이고 일꾼 그리고 대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무자격, 용서할 수 없는 실패한 정권, 그리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될 무능한 정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면 어쩌면 나 자신이 똑같은 참사로 피해를 입게 될지 모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도 규명하지 못했고 원인을 규명하자는 노력도 그들에게 저지당했고, 심지어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도 그들은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소수 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장악하고 권한을 남용해가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태웅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는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묻는 방법은 명백합니다. 권영세가 아니라 민주당의 강태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었던 접전 지역도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4년 우리 국민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개표 방송의 마지막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지 앵커. 네. 조금 전 화면에 멋진 파도가 일렁였잖아요. 네. 저는 그 파도를 보니까 MBC 선거송이 떠올랐습니다. 선거송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차마운 숨결로 파도를 일으켜 저 바다 멀리 올라타. 참 멋진데 이 선거송을 김수지 앵커가 직접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사하셨어요? 저희 MBC가 이번에 선거송도 만들었는데 저는 작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투표를 할 때 내 한 표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이걸로 무슨 세상을 바꿔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작은 한 표가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흔히들 얘기하는 나비 효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이한 거죠.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군요. 네. 그 거대한 민심의 파도가 지금 어디를 향해 일렁이고 있을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당선의 윤곽이 이미 드러난 곳도 있고 여전히 혼전을 거듭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 시각 정당별 의석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지역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58곳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9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1곳, 개혁신당 1곳, 그리고 무소속과 기타는 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례 의석수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현재 20석, 그리고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1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례 의석수 또한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지역구와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를 합친 전체 의석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 의석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1석을 차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12석 예상되고 있고요.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 조국혁신당 11석, 무소속과 기타는 2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개표 상황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손에 땀을 쥐는 승부 이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총선 상황실 엄주원, 정슬기 캐스터 나와주세요.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추격전입니다. 먼저 울산 동구입니다. 개표율 93.6%인 가운데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45.5%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막상막하의 대결. 서울 마포 갑입니다. 역전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0.3%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48.3%. 다음 추격전 어딜까요?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지역. 도봉 갑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49.2% 역전에 성공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 레이스. 서울 동작 갑입니다. 역전됐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2%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48.7%.
순위가 뒤바뀐 지역을 모았습니다. 이번엔요 경기 용인병입니다. 개표율 56.6%인 가운데 민주당 부승찬 후보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 레이스 경기 하남 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0.1%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이창구 국민의힘 후보는 2위입니다. 접전이 펼쳐지는 이곳은 경기 수원정입니다. 개표가 거의 다 끝났고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0.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모래를 가로지르며 도착한 이곳은 부산 사하갑입니다. 이곳 역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성건 후보가 0.2%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50.1%.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접전지는 경북 경산입니다. 개표율 54.4%인 가운데 무소속 최경환 후보 0.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레이싱카 충북 충주입니다. 개표는 55.7% 진행됐고요. 접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 접전인 가운데 민주당 김용우 후보가 0.4%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악셀을 밟으며 치열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인데요. 개표 약 80% 진행됐고요. 민주당 윤종근 후보가 현재 1위지만 김학용 후보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 지역 경남 김해을입니다.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정우 후보가 현재 1위,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인천 연수갑입니다. 개표율 약 83%인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후보를 정승현 후보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진하는 레이싱카 서울 도봉을로 가보겠습니다.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오기영 후보가 현재 1위, 국민의힘 김선동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치열한 추격전이 펼쳐지는 이곳 충북 제천 단양입니다. 개표율 63.4%인 가운데 1위 엄태영 후보를 소리가 또렷이 안 들린다면 이 보청기를 무료로 시험 착용할 분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야만 귀가 어두워진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잦은 이어폰 사용, 젊을 적 군생활, 시끄러운 일터 등 투표를 좀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 투표율을 보니까 실제로 사전 투표율 전국 1위가 호남이고 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더라고요. 네, 지금도 개표 상황을 보면 지역에 따라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여냐, 본 투표함을 먼저 여냐에 따라 득표율이 뒤집어지는 지역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각 전국 17개 시도별 정당 의석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판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158곳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9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새미래가 한 곳, 개혁신당 한 곳, 무소속과 기타가 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역구 의석수 보겠습니다. 서울인데요. 개표가 63.4%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이 35곳에서 앞서고 국민의힘이 13곳에서 앞섭니다. 네, 다음 지역 가장 의석수가 많은 경기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51곳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8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한 곳, 네, 이준석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군요. 네, 이어서 인천 보시죠. 인천은 개표가 78.8%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2곳에서 앞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2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부산입니다. 현재 개표율 65%입니다. 민주당 2곳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1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시도별 정당 의석수 이번에는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은 개표가 79.6%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이 한 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앞서고요. 무소속 기타 정당이 한 곳에서 앞서네요. 다음 경남입니다. 경남 16곳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2곳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14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 많이 진행됐습니다. 82.7%입니다. 네, 이번엔 대전입니다. 총 7석의 대전 개표가 61.8%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이 7곳 모두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충청입니다. 세종, 네, 지역구 2곳 있죠. 2곳을 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가 한 곳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개표는 51.3%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남인데요. 11석이 걸려있죠. 충남의 현재 의석수 민주당이 8곳에서 앞서고요. 국민의힘이 3곳에서 앞섭니다. 개표율은 74.7%.
다음 지역 충북입니다. 충북 8곳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6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67.1%입니다. 네, 시도별 정당 의석수 보고 있습니다. 대구인데요. 지금 대구는 개표가 57.8%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12곳 모두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 경북입니다. 경북 13곳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앞서고 있고 무소속과 기타가 한 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78.9%입니다. 네, 이 시각 정당 의석수 지금 광주인데요. 개표가 59.7%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총 8곳 중 모두 8곳에서 앞서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호남 계속하겠습니다. 전남 10곳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 86%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 지역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전북인데요. 10석을 놓고 펼치는 승부. 개표가 87.1%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어딜까요? 네, 다음 지역 강원입니다. 강원 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2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76.2%입니다. 네, 시도별 정당 의석수 마지막은 제주입니다. 제주는 개표가 67.7% 진행이 됐고요. 총 3곳 중에 민주당이 3곳에서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시도별 정당 의석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도별 명소를 재현한 화려한 무대와 함께했는데요. 현실감 넘치는 배경 덕분에 잠시나마 저도 그곳에 다녀온 것 같은 그렇습니다. 기분이었습니다. 예, 저도 정말 다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대전에서는 정말 승강장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개표 상황에 따라 지금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접전, 초접전 지역 모아보겠습니다. 총선 상황실 나와주세요. 여전히 접전이 펼쳐지는 이곳 대전 중구입니다. 개표율 약 80%인 가운데 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1.2%포인트 차로 앞서 나갑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서울 마포갑입니다. 개표율 71.4%,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48.8%로 앞서갑니다.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이곳 충남 천안갑입니다. 개표율 58.8%인 가운데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1.5%포인트 차로 앞서 나갑니다. 다음 접전 지역입니다.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개표율 87.5%,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1.5%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50.4%. 다음 접전지는 부산 사하갑입니다. 개표율 71.1%인 가운데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1.6%포인트 차로 현재 1위. 막상막하의 대결 경기 용인 정입니다. 개표율 87.3%, 민주당 이현주 후보가 1.8%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49.9%.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이곳 경기 화성을입니다. 개표율 31.4%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포인트 차로 현재 1위입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경기 용인 병입니다. 개표율 56.6%, 민주당 구승찬 후보가 2%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51%. 인천 동구 미추홀 을입니다. 지난 총선에도 초박빙 지역이었는데요. 개표는 거의 다 끝났고요. 윤상현 후보가 현재 2.2%포인트 차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접전 지역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개표율 73.3%,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0.7%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 접전 지역 서울 도봉갑입니다. 개표율 82.2%인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2.6%포인트 차로 현재 1위. 언제 순위가 바뀔지 모릅니다. 충남 당진입니다. 개표율 91.4%, 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당선 유력합니다. 51.3%. 접전지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갑 개표율 약 75%인 가운데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2.6%포인트 차로 현재 1위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충북 청주 청원입니다. 개표율 57.5%, 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51.4%. 다음 접전 지역 어딜까요? 경남 김해갑입니다. 개표율 약 61%인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가 51.4%로 현재 1위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 강원 원주 갑입니다. 개표율 70.8%,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51.5%로 현재 1위.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이곳 김포을입니다. 개표율 약 60%인 가운데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3%포인트 차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 지역입니다. 경기 하남 을입니다. 개표는 45.5%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47.6%로 현재 표차는 14표 차입니다. 초접전 지역 알아보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인데요. 개표율 약 94%고요.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24표 차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접전 지역 경북 경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58.2%,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가 43.4%로 현재 1위입니다. 초박빙 지역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정인데요. 개표는 거의 다 끝났고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275표 차, 0.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59.4%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220여 표 차로 앞섭니다. 50.2%. 다음 초접전 지역 바로 광원 원주 을입니다. 개표율 약 71%인 가운데 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534표, 0.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초접전 지역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을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63.6%,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0.5%로 현재 1위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2시 8분입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4월 11일이 됐네요. 네, 저희와 함께 이틀째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지금 자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 가장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을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접전지들의 개표 상황 확인해 보죠. 지금 시간 득표율 차가 가장 적은 지역구들입니다. 먼저 경기 하남 을인데요. 개표가 45.5% 진행이 된 상태고요. 지금 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1위입니다. 47.6%. 그리고 2위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가 47.6%. 득표율은 동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차가 14표입니다. 네, 가장 지금 접전을 벌이는 지역 또 어딜까요? 울산 동구입니다. 득표율이 지금 93%를 넘겼는데 지금 퍼센트가 똑같습니다. 지금 득표율이 45.5%, 45.5% 똑같거든요. 표차가 지금 불과 43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접전지 보시죠. 경북 경산입니다. 개표가 58.2% 진행이 됐고요. 지금 1위는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입니다. 43.4%인데요. 지금 2위 최경환 무소속 후보죠. 43.3%. 표차는 71표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네, 다음 충북 충주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50.1%,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가 49.9%, 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표차는 202표입니다. 개표율이 60% 조금 넘긴 거라 더 계속 봐야겠습니다. 네, 득표율 차가 적은 지역구들 보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 을인데요. 개표가 70.5% 진행이 됐고요.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50.4%, 2위는 국민의힘 김한석 후보 49.6%입니다. 표차는 534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 접전 지역구들인데요. 잠시 뒤 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60초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이번 총선에서 출발도 용산이었고 이제 마무리도 용산에서 합니다. 우리가 용산에서 출발과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의 그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죽음과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웅 후보 잘 준비된 후보입니다. 강태웅이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이 중요한데 민생의 가장 핵심은 바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권력을 부여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행복하고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나쁘면 경기를 개선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과열을 시키고, 부족한 SOC가 있으면 정부가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소비 부진으로, 소득 감소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동네 골목이 죽어가면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 카페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허기진 국민들의 배도 잠시 채우고, 혹시 몇십만 원 돈 없어서 떠나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분들한테도 길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경제도 살아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오늘은 분들 하니까요. 네, 지금 당선을 확정한 후보들이 있는데요.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한 분들 누굴까요? 총선 상황실 박지민, 정영환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영등포을 접전 지역입니다. 개표율 87.5%인 가운데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 50.4%, 1.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서울 마포갑입니다. 개표율 75.6%,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2%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49.1%. 접전 지역을 모았습니다. 서울 동작갑인데요. 개표 4분의 3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2.4%포인트 차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 접전 지역 경기 용인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57.6% 진행됐고요. 민주당 구승찬 후보가 1.8%포인트 앞섭니다. 50.9%. 다음 접전지 경기 용인정입니다. 개표율 87.3%인 가운데 민주당 이현주 후보 1.8%포인트 차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막상막하의 대결 경기 성남 분당 을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71.3%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51.2%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을 역시 접전지입니다. 개표율 35%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7%포인트 차로 현재 1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경기 김포 을입니다. 개표는 62.5% 진행됐고요.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3%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51.5%.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이곳 바로 인천 동구 미추홀 을입니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초박빙 지역인데요. 개표 거의 다 끝났고요. 윤상현 후보가 2.2%포인트 차 앞서고 있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부산 사하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74.5% 진행됐고요.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1.4%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이곳 부산 북구 을입니다. 개표 절반 지났고요. 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접전 지역 대전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80.5% 진행됐고요. 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1.2%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50.6%.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곳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개표율 약 78%고요.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1.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개표는 73.4% 진행됐고요. 민주당 황명선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49.6%. 초박빙 지역 충남
천안갑입니다. 개표율은 약 59%고요. 민주당 문진석 후보 1.5%포인트 차로 현재 1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경기 하남 을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45.5%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14표 차로 현재 1위입니다. 초접전 지역 울산 동구입니다.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24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막상막하의 대결 경북 경산입니다. 개표는 59%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가 193표 차로 앞섭니다. 43.5%. 초박빙 지역 경기 수원 정입니다. 거의 개표 완료됐고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0.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충북 충주입니다. 개표는 61.1%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50.2%로 앞섭니다. 개표 100%까지 승부를 할 수 없는 이곳 강원 원주을입니다. 현재는 개표율 70.5%고요. 민주당 송기현 후보 0.8%포인트 차로 현재 1위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 경기 용인경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58.8% 진행됐고요. 민주당 고승찬 후보가 50.5%로 현재 1위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다시 터치 M입니다. 지금 시각 밤 12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역구 개표율 70%를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159곳, 국민의힘이 9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접전지 상황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총 11석이 걸려 있는데요.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6석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8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접전지가 이렇게 깜빡이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이 두 후보 이번에만 3번째 만나는 후보들입니다. 앞선 2번의 선거에서는 모두 정진석 후보가 이겼었는데요. 지금은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0.1% 득표율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얼굴을 알린 후보인데요. 정진석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 무려 6선으로 굉장히 무게감 있는 후보입니다. 단 1.1%포인트 차이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민주당의 황명선 후보 논산시장만 3선을 지낸 지역 지지가 굉장히 탄탄한 후보인데요. 현재 1위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는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지금 48.3%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진을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어기구 후보 재선 현역인데요. 당진에도 3선의 의원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현재 당선이 유력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갑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가 좀 강한 지역인데요. 현역인 문진석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요.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국방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2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도 잠깐 가볼까요? 총 48석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35곳, 국민의힘이 13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이 강북이 전부 다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봉갑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접전지로 표시되고 있는 마포갑 한번 보실까요?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시대전환에서 비례대표를 지내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1위고요. 민주당의 이지은 후보 경찰 출신입니다. 현재 2.3%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작갑도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후보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인데요. 48.9%로 현재 1위입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총선에만 3번째 도전하는 후보입니다. 현재 2.4%포인트로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M이었습니다. 선택 2024 MBC 라디오 총선 개표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선 선거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아주 가벼운 분들인데요. 자, 먼저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분 달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기분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은 조금 더 높습니다.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진중하고 엄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결과 하나하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 보고 저랑 뭐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격전지로 좀 가볼 텐데요. 먼저 경기도 성남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45.03%고요. 현재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가 52.87%,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47.12%.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개표율이 48.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3.39%,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46.60%.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뒤질 때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안철수 후보가 대권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기를 안 들어서 그렇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의 6%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역시 또 일희일비하죠. 저는 안철수 지금 대표의 이런 후보의 이런 어떤 상황은 사실은 충분히 이제 의대 어떤 정원 문제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많은 또 제안을 했고 또 중재 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이런 어떤 의미 있는 해결책을 못 세울 뿐이지, 충분히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있던 소신 발언은 다 했다고 봅니다. 단지 이 지역이 원래 지지 성향으로는 보수 진영이지만 지금 현재 특정 어떤 이슈상으로 이 지역에 좀 어려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좀 생각만큼 이렇게 낙승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광재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철수 후보가 살짝 뒤질 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또 결과가 뒤집어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하여튼 지금 그 개표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차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각 지역 현황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제가 주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은 원래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아까 저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원래 평가해 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조차 심지어 야권의 대선 후보를 지냈고,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를 지냈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침묵의 대가다. 네, 침묵의 대가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조차 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넘어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같이 내려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네. 2012년도 대선에 혜성처럼 나타난 안철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양보를 하고 2017년 대선에는 이제 끝까지 뛰었죠. 그리고 2022년 총선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합당하고 단일화하고요. 이제는 본인의 안위마저 걱정해야 되는. 점점점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요. 물론 이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같이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변변히 공천 하나를 제대로 받을 분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안위마저 걱정해야 된다는 상황이 저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치적 자산을 다 까먹고 온 세월이죠. 그런 지점이 좀 안타깝고요. 물론 지금 이제 한 50% 이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표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절반도 못했습니다.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출구조사 했을
상황으로 보면 쉽지 않은 그 개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출구조사는 이광재 후보가 5.6%포인트 앞서는 맞습니다. 경합 지역구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첨언할 말씀이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좀 함께 해주세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당 갑을 했으니까 분당 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도 역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곳이죠. 경기도 성남 분당을 개표율이 72.04%. 여기는 굉장히 빠르네요. 이곳은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51.27%,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가 48.72%입니다. 이곳은 일단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분당을이 어떻게 보면 분당갑보다 더 먼저 개발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 분당하면 불렀던 곳은 분당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고,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도시가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주로 형성된 곳으로 분당갑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분당을이 원래 굉장히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험지였는데 그 곳에서 지금 김병욱 의원이 재선을 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김병욱 의원이 그 조직 관리 만만치 않게 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보시면 이게 사실은 표차가 거의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걸 나중에 개표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지금 상황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김병욱 의원. 그 정도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얼굴로 인식되어지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지역구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김은혜 의원이 이제 지역구가 이제 분당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분당갑에 계시기 때문에 분당을로 이제 돌렸는데, 네. 조금 전에 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을도 원래는 전통적으로 뭐 보수 텃밭이라고 이제 불린 지역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공천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하는 게, 이런 어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좀 센 사람보다는 좀 합리적인 좀 중도 성향의 네. 김병욱 의원이라든지 이광재 지금 후보 같은 이런 어떤 네. 분들을 좀 공천을 하는데, 김병욱 의원은 원래 있던 분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 지역에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기업 마인드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몇 번 세미나를 보면 이제 그런데, 근데 김은혜 의원도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굉장하죠. 충분히 김병욱 의원의 좀 조직을 조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조금 누르고 있다. 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끝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선거 전문가 한 분이 분당 선거를 한번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해주는 얘기가 네. 분당 갑을은 같은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연동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기면 갑을이 다 이길 수 있고, 네. 국민의힘이 이기면 국민의힘이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선거 운동을 민주당이 훨씬 협력적으로 잘하더라. 이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뒷이야기는 저희는 계속 이어가고요. TV 연결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접전지를 짚어본 라디오 토론 함께했습니다. 네, 광고 60초 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를 돌고 돌아 차오차이 마파두부 타이페이 고추잡채 상하이 동파유 뉴욕 차오미 먼저 짜장부터 먹어보자. 새로운 중화미식 차오차이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